안녕하세요, 해공호정입니다. 자, 카카오 네이버 카카오 오늘도 두 종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네이버 오늘 시장 이렇게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방어주 역할을 하면서 잘 오르고 있죠. 자, 카카오는 2.28% 가량 오르고 있고요.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는 현재 1.92%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네이버 카카오가 이렇게 반등하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투자자분들에게 좋은 호재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그러면 이 Q10 사태에 대한 악재 부분들이 반사 이익에 대한 기대감들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지 우리가 주목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 네이버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이버 말씀드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지금 Q10 사태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빠지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도 시장에서 나오는 내용들 뭐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나오는데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그 티몬, 위메프 등의 이제 Q10 사태에 따른 뭐 반사이익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 그 기대감들이 많이 붙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카카오도 그렇고 우리 이커머스 시장에서 반사이익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전자상거래에서 대표적인 최대 규모의 우리 네이버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대감을 지금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Q10에 대한 어떤 계열사들의 어떤 정산금 미지급 사태, 그래서 대기업들도 일단은 발을 빼고 있고 카드사들도 결제를 막아놨다. 그래서 소상공인들도 뭐 판매 중지하는 사태들이 좀 벌어지면서 뭐 소송 등의 움직임도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모 회사가 싱가폴입니다. 싱가폴 기업 Q10인데 무리한 사업 확정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라고 시장에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뭐 부도까지 이어지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실제 뭐 판매자나 소비자들의 신뢰를 좀 잃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티몬이나 위메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이 결국은 소비자들 이탈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연간 7조 규모의 전자상거래 업체들의 이제 총 판매량을 좀 감안했을 때 실제 이들 규모에서 대략 우리 네이버로 들어올 수 있는 유입될 수 있는 총량 가운데서 한 2.5조 정도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리고 판매자 입장에서는 불안하잖아요. 불안하니까 그 부분들을 회피해서 다른 업체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Q10에 대한 이 문제로 좀 제기가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소비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자, 소비자 불만, 일단은 고객 서비스라든가 지원에 대한 불만들이 좀 크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배송 지연, 뭐 상품 품질 문제. 그러니까 뭐 배송, 우리 뭐 쿠팡 아시겠지만 배송 빨리 배송해서 쿠팡으로 많이 저기 옮겨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이제 배송이 지연되거나 또는 상품의 질적인 문제, 그다음에 반품이나 환불 절차, 이거 복잡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 사이에 빈번하게 이런 내용들이 지적돼 왔었다. 그리고 이제 판매자 관리 쪽에서도 문제가 됐었는데, Q10이라고 하는 이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일부 판매자들의 부정행위 문제가 대두됐다. 그래서 가짜 리뷰, 뭐 이런 것들은 사실은 투자자분들이, 제가 개인적인 거지만 사실은 이 리뷰와 관련된 것은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저는 신뢰하지 않는데, 왜냐면 이것은 결국은 우리 정치권에서 댓글 조작하듯이 그럴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리뷰 역시 저는 가짜 리뷰가 더 많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가짜 리뷰가 성행하고 많다라는 것들이 여기서 좀 나타나고 있고요. 과장된 상품 설명이라든가 불량 상품 판매 등이 불거지면서 실제 소비자들이 피해를 좀 입고 있다. 그러니까 신뢰를 많이 좀 떨어뜨리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쪽이라든가 보안 쪽의 문제도 좀 발생되고 있는데, 안정성, 보안 문제가 여러 차례 좀 발생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중에서 바로 이제 해킹 문제, 그다음에 개인정보 유출, 이런 사건들도 역시나 앞서서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는 이제 경쟁이 좀 심화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 대표적으로 투자자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신 뭐 쿠팡이라든가 또는 G마켓, 그다음에 뭐 11번가 등등 있죠. 강력한 경쟁자들이 좀 등장하면서 실제 Q10에 대한 시장 점유율도 꾸준하게 하락해왔습니다. 그래서 공격적인 마케팅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우리 Q10에게 좀 필요했었는데, 그러려면 상당한 자본을 투자해야 되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Q10의 또 문제점이 나타났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시장에서 결국은 좀 나오자로 좀 전락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좀 보고 있고요. 전자상거래와 관련되어 있는 뭐 법규라든가 규제들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서 Q10이 여기에 대해서 좀 적응을 못하고 있다, 대응이 좀 미흡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런 부분들이 Q10에 대한 그 불확실성을 좀 강조됐고, 이번에 정말 그 Q10 사태까지 좀 벌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들이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뭐 네이버에 또는 카카오에 어쨌든 긍정적인, 또는 반사이익에 대한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네이버와 카카오를 그냥 단순히 반사이익이라고 보기에는 우리가 너무 좀 지나친 점이 있다. 저는 분명히 반사이익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기사나 언론에서 이제 플레이하는 작업들이고요. 어찌됐든 우리 카카오나 네이버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이라도 나오면서 좀 주가를 반등의 힘을 좀 이끌어주는 것은 물론 이제 긍정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앞에서 우리 카카오 김범수 의장의 그 구속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악재를 털어내는 효과다, 털어내는 효과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은 이렇게 일시적으로 한번 낙폭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다시 제자리에 오고 있잖아요.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제자리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카카오도 역시나 지금은 우리가 투자의 적기라고 봐서 당장 우리가 담아야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는 악재를 털고 바닥을 좀 다져줄 수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저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 놓고 보면 카카오하고 네이버가 이제는 더 많이 빠지기는 정말 어렵구나, 이제는 바닥을 좀 탄탄하게 다지겠구나. 특히 네이버는 16만원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죠. 악재를 미리 먼저 다 털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반등이 나왔고, 눌림목 과정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역시나 62평 돌파와 함께 이제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주간 캔들, 월간 캔들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기대했었던 이 가격들, 우리 5개월 선 요거 넘어가야 되잖아요. 월간 차트에서 5개월 선 대략 17만 5천원 정도 말씀을 드렸죠. 여기 17만 5천원, 17만 6천원 요 정도 이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7월달, 결국은 반등의 달로 제가 말씀드렸던 7월달 반등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고, 특히 17만 5천원, 17만 7천원 요 정도 사이에서 반등이 잘 마무리된다 그러면 우리 월간 차트에서 5선이 넘어가는 역할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우리 8월달 우리가 기대했었던 흐름들이 강세로 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 여전히 좀 가져볼 수 있습니다. 자, 카카오로 가겠습니다. 카카오는 일시적으로 지금 저점 갱신하면서 이탈됐습니다만, 투자자분들에게 제가 오히려 두려움보다는 희망과 긍정을 더할 메시지를 말씀을 드렸죠. 이건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악재 혹을 털어내는 거다, 그렇게 좀 말씀드렸고, 오히려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여지가 없습니다. 반등이 잘 나오고 있어요. 앞으로도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김범수 의장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악재로 우리가 해석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렸고, 언론들은 이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부각시켜 왔었다, 뒷북 친다라고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카카오는 지금 이렇게 바닥을 잘 잡아주는 과정이 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적극적으로 막 매수해서 이제 바닥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우리가 이번 달하고 다음 달로 넘어가면서 카카오도 역시나
지금 시가 회복하면서 여기 4만 여기 보이죠? 시가가 얼마였나요? 4,300원. 4,300원이었는데 여기 가격을 다시 한번 4만원대를 넘어가면서 우리 그 월간 차트에서는 양봉 전환. 그쵸? 그리고 이달 고가가 얼마였죠? 44,000원이었잖아요. 월간 차트에서 그 정도 수준까지도 우리가 일시적으로 또 반등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 특히 이제 7월이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7월 어쨌든 반등의 달로 카카오도 역시나 잘 만들어 준다 그러면 우리 8월 달로 가면서 여기 직전 고점 영역을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46,000원대로 좀 올라서지 않을까라고 좀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단기적으로 낙폭이 너무 과했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세게 나온다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계속 치고 나가는 그림이 아니라 이것은 바닥 잡는 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가면 또 눌렀다가 이런 추세의 흐름들을 만드는 과정들이 좀 필요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다소 좀 걸린다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면 낙폭이 너무 과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카카오 네이버가 일단은 7월달 양봉 마감. 네, 그리고 8월달에는 한 번 더 치고 올라서 46,000원, 47,000원대 정도 수준으로 한 번 더 치고 나왔다가 조정 나와도 우리는 나쁘지 않다. 충분히 우리는 더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좋은 관점으로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은 매수 타점이 아닌데 그럼 언제 우리가 매수 시기로 봐야 되느냐? 기술적 반등이라도 세게 한번 좀 나와주고 다시 한번 눌림목 조정 나왔을 때 그렇게 되면 여기 22평이 옆으로 눕거든요. 그리고 12평, 5위평이 다 골든 크로스로 올라옵니다. 그럴 때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기관 투자자들이 조건부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결국은 이렇게 추세가 우하향으로 가면 프로그램 매도세가 압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다시 한번 이게 우상향으로 이렇게 단기 평선들이 돌아서면서 가게 되면 알고리즘상 다시 한번 급등 패턴으로 돌아서는 거기 때문에 우리 기술적으로 여기에서는 매수의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아직은 조금 더 우리가 타점을 기다리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Q10 사태가 불러온 우리 카카오 네이버로도 또 반사이익 효과가 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내용들 우리 투자자님들이 한 번 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이런 흐름들이 실제로 카카오와 네이버의 또 바닥을 잡는 또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 지속적으로 잘 나타나길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